JYP and the Wonder Girls, we're back! 자,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극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극한 문제의 형태를 보시면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의 3승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종종종 n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말이죠, 분자를 우리가 미완의 식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먼저 조개놓고 문제를 푸시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미완의 식이 나오면 먼저 그 식을 계산을 종결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우리가 분자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건 뭐예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어떻게 쓰죠? 바로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입니다. 자, 물론 이것을 줄줄줄 다 전개를 해야 되겠지만 원칙상 그렇지만 우리가 극한의 문제는 분자 분모의 차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분자의 최고차항이 바로 2의 3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분의 2의 3승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3분의 1의 n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역시 계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따라서 이것의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바로 n의 3승 플러스 2분의 3분의 1의 n의 3승 플러스 삼각형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3분의 1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극한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열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죠. 이렇게 삼각형 하면은 굉장히 이거 뭐예요? 건방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고차항의 개수관계, 차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나 1차를 굳이 계산하는데 시간을 갖다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역시 이제 2번 문장을 보시면은요. 문제를 보시면은 자, 분자를 갖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나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시그마 용법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선생님이 꼭 외워주십시오 이랬죠. 이건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3분의 n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걸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계산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3분의 1의 n의 3승 플러스 삼각형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모에서의 일부분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k는 1부터 n까지 k다.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완성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분모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2분의 1에 이것이 n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n의 3승 플러스 네모 이렇게 쓰면 되겠고 분자는 3분의 1에 n의 3승 플러스 세모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지면 되겠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래서 3분의 2야. 극한값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3번 문항 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3번 문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1-2의 제곱분의 1, 1-3의 제곱분의 1, 종종종 1-n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거 한꺼번에 계산을 요구하지 마시고 일단은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자, 요거는 1-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요거 하나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1-3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은 1-4분의 1,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중간생략. 그러면 1-n분의 1 그리고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좀 예쁘게 씁시다.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예쁘게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이것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 그리고 3분의 2, 그리고 3분의 4, 그 다음에 4분의 3, 그리고 4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죠. 중간생략. 그 다음에 n분의 n-1, 그 다음에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잘 째려보시면은요, 얘랑 모양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x 이렇게 지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두 개씩 묶어서 x. 자, 전체가 두 개씩 묶여서 나오는 것이니까 항의 개수가 짝수개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씩 묶어 나가다 보면 맨 앞에 하나가 지워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맨 뒤도 하나 살아남아야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바로 이것은 2n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져서 2분의 1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어떻게 풉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전체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완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써가지고 맨 끝에 가니까 n의 n-1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어놓고 보니까 분모는 n의 제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분모는 무엇이라고 쓸 수 있어요? 바로 이 n의 제곱, 요거 n의 제곱 나오잖아. 그 다음에 분자는 n의 제곱 플러스 n,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지면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5번 문항인데요. 5번 문항 여러분들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여기가 1, 2, 3, 앞부분이 1, 2, 3 바뀌고 뒷부분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에서 1 이렇게 바뀌어서 앞부분이 1부터 n-1까지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수열을 여러분들이 자꾸 복습하셔야 되는데, 자, 분자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까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1까지 k 곱하기 n-k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좀 더 정리하면 n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k의 제곱이야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n 곱하기 2분의 n-1의 n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6분의 n의 n-1의 그 다음에 n의 2n-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사실 이런 계산은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극한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지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2분의 1의 n의 3승 마이너스, 자, 6분의 2니까 3분의 1의 n의 3승, 나머지는 계산하지 마세요. 삼각형. 그러면은 6분의 3에서 6분의 2 빼니까 6분의 1의 n의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삼각형으로 처리합시다. 자, 그러면 준식이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분모는 n의 3승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분자는 6분의 1의 n의 3승 플러스 삼각형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져라 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극한 문제 1번에서부터 5번까지 풀어봤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 수열의 시그마 편을 반드시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극한 문제 이런 게 있죠. 무한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졌을 때 n의 제곱 small an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랬습니다. 극한 값을 구하십시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말이죠, 치환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2n의 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an을 pn으로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면 두 가지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pn이라는 극한값은 3이다. 이렇게 유한 확정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n의 형태를 몰랐는데 an을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2n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p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바로 n의 제곱 곱하기 an 하라 했으니까 이것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대신에 이 식을 넣어주세요. 넣어줄 때 다음과 같이 수렴하는 형태로 넣어주시면은 어떻습니까? 좀 더 이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수렴하죠.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기 때문에 수렴한단 말이야. pn은 이미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pn의 극한값은 3. 따라서 2분의 3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논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가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분자는 n에 관한 3차식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a와 b가 미정계수 아닙니까?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발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a는 0일 수밖에 없고요. 또 b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극한값은 0이니까 2와 모순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a는 무조건 0이어야 되겠고요. 왜? 분모의 차수가 2차니까 분자의 차수도 2차가 되어야지만 수렴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이것은 무조건 발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A는 0이어야 되겠고, 그러면 3분의 B라는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따라서 B의 값은 6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0 플러스 6 해가지고 6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우리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풀어보기로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켤레 구조를 가진 이 무리식이 분자분모에 이렇게 나타나는 식이 있습니다. 이런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십시오 하면은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셨다가 풀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각각 분모의 켤레, 분자의 켤레를 한 번씩 써주세요. 자, 이거 켤레 쓸 수 있죠?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자, 이거 켤레 쓸 수 있죠?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말이죠. 없었던 식을 쓰게 되면은 이 원래 식이 어때요? 식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원래 식을 유지하려면 지금 파란 글씨로 쓴 글씨에 바로 역수를 다시 한번 써주세요.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그 다음에 바로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역수를 쓰면은 이게 1이 되어서 항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랬을 때 요 두 녀석을 먼저 유리화를 끝내보자. 어떤 형태가 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유리화 해볼게. 그랬더니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대로 쓰니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극한값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요 부분에 영향을 받죠. 이건 어차피 분자분모의 차수가 같고 그 다음에 개수가 같으니까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것은 1 더하기 1, 2분의 1 해서 2분의 1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복잡해 보이죠? 가우스라는 기호와 함께 더불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가우스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그대로 쓰는 거예요. 루트 n-1분의, 자, 루트 2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좀 아쉬우면 여기다 뭐 마이너스 h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의 계산 극한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분자분모의 차수가 같고 그러면 개수의 비만 따지면 되니까 1분의 루트 2, 1분의 루트 2 그래서 루트 2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h라고 선생님이 띡 썼는데요. 마이너스 h 왜 썼을까 하는 것을 이제부터 배우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우스의 값은요 반드시 정수 n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n은 정수야. n은 정수.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그래서 x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쓰죠. n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n 플러스 1보다는 작아.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죠? 이게 대표적인 이제 가우스의 풀이 방법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1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 차이가 1이죠. 차이가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x라는 이 녀석은 n 플러스 h다. 단 h를 정의하는 거야. h는 0에서부터 1까지다.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x의 범위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x-h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의 가우스의 값은 루트 2n 플러스 1, 즉 x-h다. 여기서 뭐만 정의할 수 있으면 돼? h가 양의 소수다라고 하는 것만 정의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유한범위 값은 뭐야? 0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우스가 있어도 가우스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동일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루트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3항을 동시에 놓고 유리화를 하려고 하면 유리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수렴을 하니까 이것의 수렴값을 구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이것을 식을 조작을 통해서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이것을 루트 하나에 n 하나씩 주자. n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자, 그 다음에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수렴하려면 앞뒤 차수와 무엇이 개수가 같아야 한다 이랬어요. 같아야 한다. 그죠? 단 1차 이하의 다항식에서 1차
이하의 다항식에서 말이야. 다항식에서 1차 이하의 다항식에서 우리가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차항의 차수가 물론 이거 1차죠. 1차고 최고차항의 차수가 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최고차항의 차수가 1이지 않습니까? 요거 1이지 않습니까? 요거 1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개야지만 수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요것을 갖다가 계산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이 정도 유리하는 따라오겠죠?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자 이것도 유리화하기로 하시죠.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분의 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고 또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분자분모의 차수만 따지면 되니까 이것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이것은 2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고 전체적인 결과값은 2분의 1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우리 3번을 풀어서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느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4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보세요. 루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나왔을까요? 여기 보면 n의 제곱 플러스 2n, n의 제곱 플러스 4n, n의 제곱 플러스 20n이 있으니까 바로 1차항의 개수가, 루트 안에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20번째, 10번째 항이 되지 않습니까? 20이 있으니까 10번째 항이죠. 여기 보니까 10n, n이 1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 각각 10번씩 쪼개주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것은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이렇게 쓰면 되겠고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n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중간 생략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20n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10개의 항으로 쪼갰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 이게 두 개, 이게 뭐야? 10번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각각 유리화를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자 유리화를 하니까 이것은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분의 자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자 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도 유리화를 해주니까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4n 그 다음에 플러스 n분의 또 n의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중간 생략하시고 자 이것도 유리화를 하니까 n의 제곱 플러스 20n 플러스 n분의 n의 제곱 플러스 20n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지워지죠? 또 이렇게 지워지죠? 또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자분모의 차수가 갖고 2가 남죠. 분자분모의 차수가 남으니까 2분의 2 해서 4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각각의 우리가 극한값을 갖다 다시 써보면은요. 칸이 조금 부족하네요. 미안해요. 자 보자. 요 녀석의 극한값은 2분의 2 이렇게 나올 거야. 요 녀석의 극한값은 2분의 4 이렇게 나오겠고요. 중간 생략 1에서 맨 끝에 가면 2분의 20 다시 말하면 이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10까지 더하라는 이야기니까 결과값은 55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쭉 내리셔서 자, 이번에는 이제 개념 정리 9번 진입 판정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한 가지죠. 이렇게 진입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열 AN, BN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말이죠.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랬습니다. 자, 일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A의 값으로 수렴하고 B의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했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BN을 A분의 B로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또 여기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분모가 되는 AN은 0이 아니고 또 리미트 AN의 극한값, 분모가 되는 A의 값이 0이 아니다. 아, 친절하게 모두 설명하고 있으니까 기억은 참이 되겠죠. 우리가 수렴 조건이 있을 땐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꼭 따라다녀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AN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죠? 우리가 원래는 등으로 쓸 수 없는데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등으로 썼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b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an-bn은 무조건 0이 된다. 자, 무한대는 상수값이 아니죠. 기호라고 했죠. 그 가치라고 했단 말이야. 상태라고 이야기했고, 그쵸?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갖다가
an을 갖다 n의 제곱이라고 놓고요. bn을 갖다 n이라고 놓으면 n의 제곱 마이너스 n은 당연히 무한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0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열 a, n, b, n이 각각 발산하면 여러분 발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무한대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무한대가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고 또 진동도 있고 진동 발산도 있습니다. 그쵸? 진동 발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발산한다 했을 때 an 플러스 bn도 발산한다? 이것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an을 갖다 n이라고 놓고 bn을 마이너스 n이라고 놓아 볼게요. 그러면 n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n 하면 0이 되지 않습니까? 0의 극한값은 0이죠. 꼭 발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기억만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적 의미에서의 극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는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천천히 배워보기로 하시죠. 자, 일단 극한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수열보다는 사실 함수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우리 이과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 함수의 극한의 기본을 다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종이를 하나 열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fx라고 하는 것은 x-가우스 x 그래프라고 했고요. gnx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결정되지 않은 1차 함수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 하고 이때 이 형식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en 플러스 1분의 an의 값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수렴하려면 말이죠. 지금 보기도 다 수렴값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an은 1차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열해서 n에 관한 1차식을 갖는 일반항은 바로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an은 등차 수열일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구해서 그들 간의 공차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fx라는 식이 x-가우스 x거든요. 요 그래프를 1학년 때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1단위로 끊어진다는 게 가우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역을 갖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생각하다가 0부터 일단은 선생님이 정의를 내려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가우스 x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0이 돼버리겠고 이때 fx라는 그래프는 바로 x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1에서부터 2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가우스 x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fx의 값은 뭐예요? x-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의 값이 2다라고 했을 때 2에서 3 사이다 이러면 가우스 x의 값은 당연히 무엇이 되겠습니까? 2가 되겠고요. 이때 fx의 값은 x-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이죠. f 1 플러스 x를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1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가우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가우스의 특징상 정수는 가우스에 관계없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우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fx라고 하는 결과와 fx 플러스 1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바로 주기가 1인 주기함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주기함수. 알겠습니까? 자, 주기함수란 말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웠죠. 그쵸? 삼각함수,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라고 하는 것이다? 1이다. 따라서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것을 갖다 좀 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자,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여기 Y축이 쭉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0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일단은 1단위로 끊었죠. 여기가 1이 있고요. 여기가 2가 있고요. 여기가 3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이 있고요. 여기가 2가 있고, 여기 3이 있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그래프가 y는 x라는 그래프 아닙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뻥 뚫려야 되겠죠. 정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주기가 1인 주기함수라고 했으니까 1 단위로 끊어서 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그리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리시고, 자,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무조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바느질한 모양으로 계속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GNX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GNX는 n분의 x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GNX라고 하는 것은 n분의 1x 이렇게 이야기했고 n은 2부터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럼 n에다 2 집어넣어 보세요. n에다 2 집어넣으니까 바로 G2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2분의 1x. 자, y절편이 0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은 어떻게 그릴까요? 2분의 1이가 요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죠.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됩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A1은 1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네요. 자,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G3x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의 x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이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바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좀 예쁘게 그려볼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교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두 개가 되겠네요. 아하, 그렇구나. 여기가 A2, 여기가 A3가 또 두 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아하, 그러면 여기서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D라는 녀석이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항이 1이니까 이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M-1 이렇게 쓸 수 있고 N은 2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 극한값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자, 주어진 식, 준식이는 여기다 쓸까요? 미안합니다. 자, 준식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바로 2n 플러스 1분의 an 대신에 n-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따라서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이거 극한취하니까 바로 얼마입니까?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답을 찾는다면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봤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열을 찾고 그 수열의 극한치를 찾아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연습 문제들을 꼭 풀면서 이거 말고도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 또 극한의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